테니스넷 운영자 정진아 교수입니다. 오늘은 서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레슨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서브는 테니스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전체 경기를 우리가 시작할 때 보면 우리가 서브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브가 전체 경기에 있어서 게임에 있어서 5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브 경기만 잘 지키고 상대방 서비스 게임을 브레이크하게 되면 곧 경기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만큼 서브가 테니스 경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현대의 파워 테니스가 주류인 현대 테니스에서 라켓의 발달과 선수들의 어떤 근력, 웨이트 트레이닝 방법의 어떤 발달에 인해 가지고 서브는 날로 강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또 직접적인 득점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테니스 경기 기술 중에서 상대방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기술을 구사해가지고 득점을 직접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유일한 게 뭐냐면 서브입니다. 그만큼 서브는 테니스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 탑클래스에 있는 선수들은 서브가 직접적인 득점을 할 수 있고 무기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 선수들 중에 서브를 잘 넣는 선수를 손꼽으라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선수들이 200km대의 서브를 속도를 유지하면서 평균 한 서브 성공률이 60%를 유지해야지만 정상급의 선수인데 그렇게 유지하는 선수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국제 경쟁력에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어릴 때부터 너무 게임에 집착하다 보니까 서브 자체에 연습하는 것보다는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한테 개인 랠리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 실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서브는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득점하는 무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만큼 지금까지 소홀히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트 선수나 동호인들이 서브를 효과적으로 넣음으로써 또 효과적으로 연습을 통해 가지고 발전시킴으로써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서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부터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브 넣을 때는 전문 시간에 그립과 포핸드 스트로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에 제가 그립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브에 있어서도 그립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공의 후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만큼 그립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아무런 레슨을 받지 않고 테니스를 처음 입문했을 때에 대개 선수들은 우리 테니스를 테니스를 처음 시작한 우리 동호인들을 보게 되면은 레슨 받지 않으면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고 그냥 서브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러면 면이 잘 맞으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전문 시간에 여러분들 웨스턴 걸립 근데 이 서브가 처음에 아마 웨스턴 걸립 배우지 않으면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넣는 데는 이제 일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점이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서브를 넣고 할 때에 마지막에 결국 임팩트에서 손목의 어떤 작용은 볼의 어떤 컨트롤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웨스턴 걸립은 손목 스냅이 들어가기가 아주 부자연스러운 걸립이에요. 그래서 저는 테니스에 처음 입문할 때에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그 걸립은 포핸드 이스턴 걸립이에요. 라켓이 그대로 이렇게 된 상황에서 면을 잡고 면에다가 손바닥을 대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오게 되면 이런 걸립이 됩니다. V자로 이렇게 홈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V자로 잡으시고 면 자체가 손바닥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임팩트 면을 공을 접할 때 라켓 면이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플랫하게 되는데 처음 배울 때에 이렇게 면을 맞추려고 하려면 손바닥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포핸드 이스턴 걸립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잡으면 면이 이렇게 바로 됩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핸드
이스턴 걸립을 잡고요. 포인트 이스턴 걸립이라고 합니다. 포인트 이스턴 걸립. 그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웨스턴 걸립을 잡은 상황에서의 서브 넣는 형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턴 포인트 걸립에서 잡을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이스턴 걸립에서 오른쪽 백핸드 걸립 쪽으로 갈 수 있는 컨티넨탈 걸립. 그 다음에 백핸드 이스턴 걸립. 을 통해 가지고 걸립에 따라 가지고 볼의 구질이 결정되게 됩니다. 서브를 우리가 지금 네트가 써 있기 때문에 네트 위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프레스로 이렇게 내리꽂을 수가 없습니다. 키가 2m 되는 선수도 결국은 스윙 자체가 오버드 스윙이 돼요. 위로 올라가는 스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볼에 스핀을 걸어야지만이 상대방 서비스 코트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로즈 페드로나 앤디 로디, 여러 가지 모레이나 이런 선수들이 탑프로 선수들이 스핀 서브, 안전한 완벽한 어떤 플랫 캐논 서브만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볼에 측면을 치고 해서 스핀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스핀을 걸어야지만이 공에 떨어짐에 의해서 코트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웨스턴 걸립을 했을 때는 아까 처음 뵀을 때 풀타기 넣기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게 초보자들에게 가르쳐 드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다. 저는 웨스턴 걸립 넣고 잡고 서브를 넣어보지 않아가지고 넣기도 참 힘든데요. 동호인들은 청취자는 이렇게 가르쳐 드리지 않더라도 아마 이런 식으로 서브를 넣을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아까 볼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는 스냅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완될 수 있는 걸립이 뭐냐면은 이스턴 포핸드 걸립이에요. 이스턴 포핸드. 라켓을 이렇게 잡은 상황에서 그대로 이렇게 오면은 악수하듯이 세이크핸드 걸립이라고 합니다. 악수하듯이 걸립을 잡게 되면 조금 더 공을 치는 데 있어가지고 스냅도 사용할 수 있으면서 마지막에 공에 볼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고 볼을 컨트롤할 수 있는 스냅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핸드 이스턴 걸립이 장점입니다. 하게 넣을 수 있는 손바닥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걸립. 다음은 우리가 스핀 서브를 넣기 위해서 포핸드 이스턴 걸립보다는 컨티넨탈 걸립, 그 다음에 백핸드 이스턴 걸립이 스핀 걸기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컨티넨탈 걸립을 잡고 서브를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볼의 우측 측면을 치는 거를 우리가 치는 볼을 슬라이스 서브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스핀 서브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공을 이렇게 위로 상향 스윙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걸립 자체가 볼의 측면과 좌측 우측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올라가는 스윙이 있어가지고 손목을 원만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걸립입니다. 그래서 백핸드 이스턴 걸립이나 컨티넨탈 걸립을 가지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슬라이스 서브가 됩니다. 아까 웨스턴 걸립 같은 경우는 맞는 면이 그대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억지로 웨스턴 걸립에서 슬라이스 서브를 만들려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겠죠. 웨스턴 걸립에서 제가 슬라이스 서브를 넣어보겠습니다. 이 걸립에서 측면을 치려면 자연스럽지 못하죠. 그런데 뭐 포핸드 이스턴 걸립에서도 가능하지만요. 컨티넨탈 조금 더 돌리고 백핸드 이스턴 걸립이 가게 됩니다. 라켓 스윙 자체가 백스윙을 해가지고 올라가가 있을 때 손목을 억지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아까
웨스턴 걸립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돼야 돼요. 억지로 만들어야 돼요. 이건 자연스럽게. 여기 그대로 올리면은 그냥 슬라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평면을 컨티넨탈이나 백앤드 이스턴 걸립에서요, 자꾸 그대로 서브를 넣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왼쪽 측면으로 슬라이스 스핀이 걸려가지고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드로 빠져나가는 서브가 보이죠? 걸립 특성상 막힌 면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슬라이스 스핀이 걸립니다. 이렇게 돼요. 그냥 슬라이스가 걸려요. 그 걸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힙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측면을 줄 수 있는 슬라이스 걸립에 각도가 나온다. 특히 듀스 코트에서 상대방 코트 밖으로 내몰 때 슬라이스 서브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윈블던 대회 보면은 그 선수들이 톱랭커들이 슬라이스 서브를 많이 내죠. 잔디 코트는 미끄러지기 때문에 슬라이스 서브를 넣게 되면 낙이 벌어지면서 상대방을 코트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코트가 생기면 그쪽으로 그냥 스트로크로 점수를 쉽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슬라이스 서브가 굉장히 서브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슬라이스 서브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하고 스피드의 어떤 속도를 떨어짐이 좀 덜 하거든요. 플랫하게 되는 것보다는 속도가 좀 떨어지지만 볼에 약간 측면을 하니까 슬라이스 사이드 스핀이 걸리면서 공은 컨트롤이 되고요. 스피드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스 서브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하고 싶은 것도 슬라이스 서브, 동호인들 특히 너무 막 선수들처럼 스핀 서브를 막 과도하게 넣으려고 하면요, 몸에 이상이 와요. 왜냐하면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연습을 수백 번이 아니라 수천 번 시켜왔기 때문에 거기에 근력이 발달되고 트레이닝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 동호인들은 안 된 상황에서 하게 되면 분명히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흉내내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건립에 의해가 자연스러운 스윙의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슬라이스 서브를 권하고 싶고요. 슬라이스 서브와 스핀 서브를 보완하는 탑 이제 중간 정도 혼합형이 있어요. 이 탑스핀 서브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슬라이스 서브 중간을 해가지고 볼의 스핀을 양도 좀 증가시키면서, 그러면 이제 세컨 서브 같은 경우 안정하게 되는 거죠. 그 방법은요, 중간에 있는요, 중지 손가락이 생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선입이에요. 요것만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혼합형 슬라이스하고 스핀 서브가 이게 이루어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슬라이스 서브하고 스핀 서브 혼합되기 때문에 몸이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더라도 스피드와 스핀을 적절하게 있어서 세컨 서브가 더블 폴트 할 확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동호인들이 흔히 더블 폴트를 많이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첫 서비스는 전력으로 스윙을 이렇게 하고 세컨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더블 폴트를 안 하려고 이렇게 스윙의 속도에 의해 가지고 그걸 컨트롤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처음에 과도한 스윙이 우리 동작이 기억된 상황에서 급격히 또 근육이 최하의 힘을 하다 보니까 동작이 제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선수들이 첫 서브나 둘째 서브나 똑같은 힘으로 넣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맞는 면, 이렇게 하면 플랫하게 되는 이 맞는 면의 힘과 스핀을 슬라이스 쓰게 되면 똑같은 힘을 주면은요, 스피드가 스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첫 서비스가 플랫으로 넣게 되면은 아웃될 확률은 높지만은, 그것이 슬라이스 스핀으로 이렇게 변환됨으로 속도가 스핀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세컨드 서비스 성공률이 높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냐면 적절한 스윙의 스피드를 유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더블 폴트 안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템포거든요. 템포인데 첫 서브하고 둘째 서비스의 스윙의 스피드를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구 선수들이 투구를 하는데요. 150km, 뭐 145km 낸단 말입니다. 그게 평균 자기의 속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속구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1회부터 9회까지 전력을 100% 던질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서브에서도 자신의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내가 70을 맞춘다. 안 그러면은 60을 맞춘다. 또 경기의 어떤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조금 더 또는 어떤 일정한 템포가 100에서 저체하 30 이렇게 큰 오차가 가는 것보다는 60에서 70, 60에서 80 이런 어떤 속도의 어떤 템포 간격이 비슷할 때에 우리 동작은 제어가 되고 정확하게 컨트롤이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서비스 여러분들 첫 서비스가 폴트 되면요, 그러면 똑같은 세컨드 서비스도 똑같은 힘으로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단지 라켓을 맞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스핀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것은 거기입니다. 똑같은 첫 서비스나 둘째 서비스나, 자 내가 70으로 하면은 70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제가 15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70으로 서브를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백화점으로 이제 스핀을 거는 거예요. 슬라이스 서브를 넣던 약간 슬라이스와 타스핀을 혼합하는 서브를 넣을 때 제가 지금과 같은 스윙을 똑같은 스핀으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속도는 떨어지지만 스핀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그다음에 스핀 서브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상대방한테 리턴에 대한 공격을 안 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해. 템포. 자, 아마추어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거예요. 서브를 놓고, 그 다음에 세컨드 서비스가 안 들어가니까 약간 이러면 날아가는 거예요. 폴트가 되는 거죠. 스윙을 다 모여주는 거니까요. 그죠? 이렇게 해서는 서브를 내가 테니스 경기에서 공격 무기로 삼을 수 없는 겁니다. 공격 무기가 아니라 서브 때문에 게임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그립과 중요한 얘기입니다. 스윙과의 관계. 그립에 따라 가지고 임팩트 면이 어떻게 달라짐으로써 공의 회전이 어떻게 걸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서브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만큼 그 서브에서도 걸립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습니다. 어려운 만큼 내가 직접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기술에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적으로 득점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서브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브를 붙어오지 않고 몸을 바구니를 이렇게 갖다 놓고요. 사람들 오지 않는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서브 연습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 양과 질이 보장될 때에 기술은 발달되고, 그래도 내가 동호인 중에서는 서브를 잘 넣을 수 있고, 그죠? 내가 로저 페더러만큼의 어떤 서브는 아니지만은 동호인 중에서도 내가 서브를 잘 넣는 동호인이라고 여러분들 동네에서라도 소문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